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한양 땅에 정대감이라 하는 분이 계셨으니 그는 임금님께서 두터이 신임하시는 영의정 직전의 재상이었더라. 정대감댁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로 대문감부터 사랑채, 안채, 행랑채가 기와를 번듯이 이어 올린 큰 집이었느니라. 그 집 안채에 유리라 하는 여종이 있었으니 나이 20살에 키는 아담하되 자태가 단정하고 무엇보다 눈매가 맑기가 가을 하늘의 별빛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마음이 정화되게 하는 처녀였더라. 유리는 부모도 없이 어려서부터 정대감댁에서 자라났는데 타고난 성품이 똑부러지고 성실하여 안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하였느니라. 다른 여종들과는 달리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침묵 속에서도 조용한 기품이 풍겨 나와 종들 사이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인물로 여겨졌더라. 유리야,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정대감이 서재에서 나오시며 따스한 미소로 말씀하시니 유리는 깎듯이 절을 올리며 대답하였더라. 소녀의 본분이옵니다. 대감마님. 정대감은 유리를 보며 항상 마음 한편이 안타까우셨으니 이토록 총명하고 품성이 고든 처녀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 애석하셨던 것이라. 허나 신분제가 엄격한 조선 땅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태생의 한계를 넘기가 어려운 법이었더라. 한편 안방마님이신 정씨 부인께서는 유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으니 종주제에 너무 똑똑하고 기품이 있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이라. 여보셔, 그 계집애가 요즘 부쩍 건방져 보이지 않으시나이까? 무슨 말씀이시오? 유리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이 아니겠소?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말이옵니다. 종은 종다워야 하는 법인데 저렇게 기품이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날 일이옵니다. 정대감께서는 부인의 말씀에 쓴웃음을 지으셨으나 더 이상 말씀하지는 않으셨더라.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때로 침묵이 필요한 법이었으니라. 정대감의 외동딸 정세희 역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느니라. 나이 18배 미모가 출중하였으나 성품이 오만하고 질투심이 강하여 유리가 눈에 거슬렸던 것이라. 어머님, 저 계집이 아버님께 너무 친근히 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러게 말이다. 분수를 모르는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이렇듯 정대감댁의 하루하루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속에는 신분의 벽으로 인한 미묘한 갈등이 흐르고 있었느니라. 어느 봄날이었더라. 유리는 안방마님의 분부를 받아 약재상에 가서 당귀와 청궁을 사러 길을 나섰느니라. 종로 길을 걷다가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웬 노파 한 분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머님, 괜찮으신가요? 유리는 급히 달려가서 노파를 부축해 일으켰더라. 노파는 몸이 허약해 보였으나 눈빛만은 또렷하였느니라. 고맙구나, 젊은 아가씨야. 나이 들어 다리에 힘이 없어 길에서 넘어졌구나. 진정하시고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유리는 정성스레 노파의 옷을 털어드리고 품에서 수건을 꺼내어 노파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드렸더라.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노관상이라 불리는 떠돌이 관상가였더라. 노관상은 유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노파가 일어나자 천천히 다가왔느니라. 아가씨.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유리가 돌아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신기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네, 할아버님. 잠깐만 이리 와보겠나. 유리는 조심스럽게 노관상 앞으로 다가갔느니라. 노관상은 유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더라. 이런 관상이 있다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젊은 아가씨,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시오? 유리는 당황하며 대답하였더라. 소녀는 정대감댁의 여종이옵니다. 노관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하였느니라. 진흙 속에 묻힌 진주로구나. 허나 때가 되면 물길이 트일 것이니 그때 봉황이 날아오리라. 죄송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의 이마에는 귀인의 기상이 서려 있고 눈에는 지혜의 빛이 깃들어 있어. 비록 지금은 천한 신분이나 훗날 조선 여인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상이시오. 유리는 어리둥절하여 말문이 막혔더라. 노관상은 계속해서 말하였느니라. 다만 그 운명이 실현되려면 큰 시험이 있을 것이오. 지혜와 인덕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니 항상 마음을 바르게 가지시오. 할아버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의 뜻은 정해져 있어. 다만 사람의 노력이 그 뜻을 이루는 것이지. 노관상은 이 말을 마치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느니라. 유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꿈을 꾼 것 같은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더라. 물길이 트이면 봉황이 온다. 유리는 노관상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으나 감히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느니라. 다만 가슴 한편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날 밤 유리는 뜰의 연못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느니라. 정말 내게도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노인의 빈말이었을까?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가 물결에 흔들리며 일렁이듯 유리의 마음도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일렁이고 있었느니라. 노관상을 만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더라. 정대감께서 사랑채에서 급히 유리를 부르셨느니라. 유리야,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신다. 차 준비를 정성스럽게 하거라. 네, 대감마님. 어떤 분이 오시나이까? 임금님께서 친히 추천하신 젊은 선비인데 송백이라 하는 분이시다. 아주 총명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니라. 유리는 깍듯이 절을 올리고 차 준비에 정성을 기울였더라. 최고급 차잎을 골라 우리고 정대감께서 아끼시는 백자 찻잔을 꺼내어 정성스레 닦았느니라. 해가 기울 무렵 대문간에 말굽소리가 들렸더라. 곧이어 종이 급히 달려와 알렸느니라. 대감마님, 송백나리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정대감께서는 직접 사랑채 마루까지 나가시어 손님을 맞으셨느니라. 유리는 안채에서 그 모습을 멀리 바라보았는데 말에서 내린 젊은 선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느니라.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듬직한 송백은 겉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풍겼더라.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맑고 진실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신뢰감을 불러일으켰느니라.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감께서 바쁘신 중에 이 미천한 선비를 불러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분의 인사가 끝나고 정대감께서 송백을 사랑채 안으로 안내하셨더라. 유리는 차를 우려 소반에 정성스레 담고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향하였느니라. 실례하겠습니다. 유리가 차를 들고 들어서자 담소를 나누던 두 분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였더라. 정대감께서 소개해 주셨느니라. 이 아이는 우리 집 유리라고 하는 아이요. 똑똑하고 성실해서 안채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 송백은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였더라. 수고하십니다. 그 순간 유리와 송백의 시선이 마주쳤느니라. 유리는 차를 올리려다가 그만 손이 떨렸고 송백 또한 무언가에 홀린 듯 유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더라. 차를 올리겠습니다. 유리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두 분 앞에 차를 올렸느니라. 송백은 차를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더라.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유리의 귀에는 음악처럼 들렸느니라. 유리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사랑채를 나왔지만 가슴이 두근거려 진정할 수가 없었더라. 한편 송백 역시 유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느니라.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단정한 몸가짐에서 느껴지는 고결한 기품이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라. 송백, 어디 정신이 팔려 있는가? 정대감의 말씀에 송백은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더라. 죄송합니다, 대감님. 잠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대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더라. 혹시 우리 유리가 마음에 드시오? 송백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하였더라. 그런 것이? 허허, 숨길 것 없소. 저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라오. 비록 신부는 미천하나 마음씨와 지혜는 양반가 규수 못지않소. 송백은 정대감의 말씀에 더욱 유리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느니라. 허나 신분의 차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더라. 그날 밤 유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느니라. 송백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던 것이라.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여종이고 그분은 임금님께서 총애하시는 선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일이야. 허나 마음이란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법. 유리는 송백에 대한 그리움을 억누를 수가 없었느니라. 이튿날 아침 정대감께서는 송백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느니라. 송백, 그대의 그릇을 시험해 보고 싶소? 시험이라고 하시니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대감께서는 품에서 엽전 새잎을 꺼내어 송백에게 건네셨더라. 이 엽전 새잎으로 저 빈 방을 가득 채우시오. 송백은 어리둥절하였더라. 엽전 새잎으로 어떻게 방을 채울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한참을 고민하였으나 답을 찾을 수가 없었느니라. 대감님,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허허, 조급해하지 마시오. 하루의 시간을 드리니 천천히 생각해 보시오. 송백은 그날 하루 종일 골똘히 생각하였으나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더라. 해가 지자 그는 정원을 거닐며 한숨을 내쉬었느니라. 엽전 새잎으로 방을 채우다니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그때 연못가에서 달빛을 받으며 앉아있는 유리의 모습이 보였느니라. 송백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더라. 유리 아가씨, 이 밤중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유리는 깜짝 놀라며 일어나 절을 올렸더라. 송백날이 죄송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함께 앉아도 될까요? 유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더라. 두 사람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느니라. 무슨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유리의 말에 송백은 쓴웃음을 지었더라. 정대감님께서 시험을 내셨는데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신지요? 송백은 유리에게 엽전 새잎으로 방을 채우라는 과제에 대해 말해 주었더라. 유리는 한참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하였느니라. 송백날이 혹시 방을 물건으로만 채우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닌지요? 무슨 뜻입니까? 방을 채우는 것이 꼭 형태가 있는 것만은 아닐 텐데요. 작은 불이 큰 어둠을 몰아내듯이. 송백은 유리의 말에 번개를 맞은 듯 깨달았더라. 아, 그렇습니다. 빛으로 방을 채우는 거군요.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작은 초 하나를 꺼내어 건넸더라. 이것을 쓰세요. 엽전 하나로 초를 사고 그 빛으로 방을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송백은 감격하여 유리의 손을 잡았더라.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유리는 얼굴이 붉어졌으나 송백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마음이 따뜻해졌느니라. 다음 날 아침 송백은 자신 있게 정대감 앞에 나섰더라.
그는 엽전 하나로 초를 사고 어두운 방 한가운데 그 초를 켜놓았더라. 작은 촛불이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혔느니라. 오호, 훌륭하오. 방을 빛으로 채우다니 기발한 생각이오. 정대감께서는 크게 감탄하시며 박수를 치셨더라. 하지만 대감님, 실은 제가 혼자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도와준 것이오? 유리 아가씨께서 지혜를 빌려주셨습니다. 정대감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떠올랐더라. 그는 유리를 불러와서 물어보셨느니라. 유리야, 정말 내가 송백에게 도움을 주었느냐?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주제넘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칭찬할 일이로다. 지혜로운 아이구나. 정대감께서는 유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마음속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더라. 그날 저녁 정대감께서는 뜻밖의 선언을 하셨느니라.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셨더라. 나는 유리를 수양딸로 삼을 생각이요. 이 말씀에 안방마님과 세희가 깜짝 놀랐더라. 여보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씨 부인께서 크게 목소리를 높이셨느니라. 종을 수양딸로 삼는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는 특별하오. 지혜롭고 인품이 훌륭하니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될 것이오. 정세희도 펄쩍 뛰며 반대하였더라. 아버님, 그럴 수는 없어요. 저게 집이 제 누나가 된다니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유리는 한쪽에서 작아져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더라. 대감마님, 저 때문에 집안이 불화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여종으로 남겠습니다. 정대감께서는 유리의 말에 더욱 안타까워 하셨느니라. 유리야, 내가 사양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대감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결단을 내리셨느니라. 좋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험을 내겠소. 만약 유리가 이 시험을 통과한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말거라. 어떤 시험이신가요, 아버님? 웃음과 눈물로 방을 채우는 것이요. 만약 이것을 해낸다면 내 말에 누구도 토를 달지 말아라. 정씨 부인과 세희는 고개를 끄덕였더라. 그들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라.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다시는 그런 말씀을 꺼내지 마세요. 약속하겠소. 유리는 이번에도 막막하였더라. 웃음과 눈물로 방을 채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느니라. 송백도 함께 고민해 주었으나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더라.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로군요. 네,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빠졌느니라. 그때 유리가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하였더라. 혹시 이야기는 어떨까요? 이야기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게 하고 슬픈 이야기로 사람들을 울게 할 수 있다면. 송백의 눈이 번쩍 빛났더라.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작거리에 이용이라는 정기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이라고. 그렇다면 그분을 찾아가 봅시다. 두 사람은 희망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았느니라. 유리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더라. 이튿날 이른 아침, 송백과 유리는 정대감의 허락을 받고 저작거리로 향하였더라. 저작거리는 한양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으로 온갖 상인들과 구경꾼들로 북적거렸느니라. 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송백이 대답하였더라. 주변에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명한 분이라니까요. 두 사람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이용의 소재를 물어보았더라. 다행히 한 떡장수 할머니가 친절히 알려주셨느니라. 이용이라고? 그 양반이라면 저기 큰 느티나무 아래 계실 거야.
매일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거든. 감사합니다, 할머님. 두 사람은 급히 느티나무 쪽으로 향하였더라. 과연 큰 느티나무 아래에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한 노인이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니라. 그래서 그 바보 선비가 말했지. 나는 글은 못 읽어도 마음은 읽을 줄 안다. 하하.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자 이용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더라.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송백과 유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느니라. 혹시 이용 어르신이십니까? 이용은 두 사람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더라. 그렇다만 젊은 선비와 아가씨가 이 늙은이를 찾아온 까닭이 무엇이냐? 송백은 정중히 절을 올리고 사정을 설명하였더라. 저희에게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웃음과 눈물로 방을 채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용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더라. 웃음과 눈물로 방을 채운다. 흥미로운 일이구나. 하지만 내가 왜 너희를 도와야 하지? 송백은 당황하였으나 곧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더라.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유품인 귀한 벼루였더라.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님의 유품이지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용은 벼루를 받아보더니 감탄하였더라. 이야, 이것은 정말 좋은 벼루로구나. 하지만 이용은 벼루를 다시 송백에게 돌려주었더라. 이런 귀한 것은 받을 수 없다. 대신 이용의 시선이 유리에게 향하였더라. 그 아가씨의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어떤 운명을 가진 여인인지 궁금하다. 유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머뭇거렸더라. 송백이 용기를 내어 말하였더라. 어르신,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지혜롭고 선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에요. 이용은 유리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더라. 그렇구나. 이 늙은이 눈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보인다. 좋다, 도와주겠다. 정말입니까? 다만 조건이 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웃고 진심으로 울어야 한다. 억지로는 안 된다. 물론입니다. 이용은 고개를 끄덕였더라. 그렇다면 내일 해질 무렵에 정대감댁으로 가겠다. 준비를 잘 해두어라. 송백과 유리는 기뻐하며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라. 드디어 마지막 시험의 기회가 왔느니라. 다음날 해질 무렵 정대감댁에는 온 가족이 모였더라. 정씨 부인과 세인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고 정대감께서는 흥미로운 듯 기대하고 계셨더라. 정말 그 정기수가 올까? 정세희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마침 대문간에서 종이 달려왔더라. 이용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얼마 후 이용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사랑채에 들어왔더라. 그는 정대감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느니라. 정대감님, 늙은 정기수가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문을 들으니 한양 최고의 이야기꾼이시라 하더군요. 과찬이십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둘러앉자 이용이 목청을 가다듬고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였더라. 첫 번째 이야기는 시골뜨기 양반의 한양 구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용의 목소리가 구성지게 울려 퍼졌더라. 옛날 어느 시골에 김양반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양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평생 시골에서만 살다가 한양에 오니 신기한 것투성이인 거예요. 길을 가다가 거울 장수를 만났는데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나, 이 속에 사람이 들어있네 하면서 거울 뒤를 살펴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장수에게 물어봤지요. 이 마법의 물건은 얼마요? 거울 장수가 한 냥입니다 하니까
김양반이 한 양이면 싸네요. 이 사람을 집에 데려가서 우리 마누라와 친구 삼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거울을 사서 집에 왔는데 마누라에게 보여주면서 당신 친구 데려왔소 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거울을 보고는 펄쩍 뛰면서 여보, 이게 무슨 젊은 계집애예요? 어디서 데려온 거예요?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김양반이 당황해서 아니요. 분명히 남자였는데 하면서 자기가 거울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김양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정씨 부인과 세희가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더라. 이용은 더욱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했느니라. 그래서 김양반이 깨달았답니다. 아, 이 신기한 물건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김양반이 화장실에 가면서 거울을 들고 간 거예요. 이를 보다가 거울을 보니까 어머나, 이건 말할 수도 없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김양반이 깜짝 놀라서 이상하다. 이 사람은 왜 바지를 벗고 있지? 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도 바지를 벗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정대감께서도 웃음을 터뜨리셨고 방안이 웃음바다가 되었더라. 심지어 완고한 정씨 부인도 배를 잡고 웃으셨느니라. 하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군요. 첫 번째 미션 성공이었더라. 이제 이용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조금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먼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용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진중해졌더라. 어느 산골 마을에 눈이 먼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았는데 가난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병이 나서 며칠째 죽만 드시고 계셨어요. 아들은 어머니께 맛있는 것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집에는 쌀 한 톨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눈보라가 치는 밤에 산으로 나갔어요. 혹시라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요. 온종일 헤매다가 겨우 도토리 몇 개를 주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고 말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눈먼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철수야, 철수야 부르며 산을 헤맸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절벽 근처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쪽으로 가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보니 절벽 아래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껴안은 채 발견되었어요. 아들은 이미 며칠 전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간 거였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아들의 혼이 어머니를 부른 것이라고, 죽어서도 어머니를 걱정한 것이라고. 이야기가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더라. 그러다가 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느니라. 어머나, 이런 슬픈 이야기가. 세희도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닦았더라. 심지어 정대감께서도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느니라.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로군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더라. 두 번째 미션도 성공이었느니라. 이용의 이야기가 끝나고 방 안에는 깊은 여운이 흘렀더라. 정대감께서 천천히 일어나시며 말씀하셨느니라. 정말 훌륭한 이야기였습니다. 웃음과 눈물로 방을 가득 채웠군요. 정씨 부인과 세희는 할 말이 없었더라. 약속을 어길 수도 없었고 실제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느니라. 정대감께서는 유리를 앞으로 불러내셨더라. 유리야, 이리 와라. 유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정대감께서는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셨느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노비문서인 것 같습니다. 맞다. 너의 노비문서다.
정대감께서는 그 문서를 촛불에 가져다 댔더라. 문서가 타면서 재가 되어 날아갔느니라.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그리고 정대감께서는 다시 한 장의 문서를 꺼내셨느니라. 이것은 양녀 입적 문서다. 오늘부터 너는 정씨 가문의 수양딸 정유리가 되는 것이다.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대감을 바라보았더라. 대감마님 정말입니까? 그렇다. 이제 너는 당당한 양반가의 규수다. 정씨 부인과 세인은 못마땅해 했지만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더라. 정대감께서는 이번에는 송백을 바라보셨느니라. 송백, 네, 대감님. 내가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소. 정대감께서는 유리의 손을 잡아 송백 앞으로 이끄셨더라. 내 딸 유리를 아내로 삼을 생각이 있는가? 송백은 깜짝 놀라며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는 유리를 바라보았고 유리도 수줍게 고개를 숙였더라. 대감님, 정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이다. 그대는 총명하고 인품이 훌륭하며 유리는 지혜롭고 선량하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까? 송백은 무릎을 꿇고 정중히 절을 올렸더라. 대감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송백, 남은 생을 바쳐 유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유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더라.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정대감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더라. 그렇다면 한 달 후에 혼례를 치르도록 하자. 정씨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더라. 그렇게 하시려거든 제대로 된 혼례를 치러야겠어요. 정씨 가문의 체면에 관한 일이니까요. 세이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더라. 알겠어요, 아버님. 이용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더라. 젊은이들아,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보게 되어 이 늙은이도 기쁘다. 그날 밤 유리는 자신의 방에서 눈물을 흘렸더라. 기쁨의 눈물이었느니라. 노관상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라. 한 달 후 정대감댁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더라. 한양의 수많은 귀인들이 축하하러 왔고 유리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송백과 백년가약을 맺었느니라. 혼례식이 끝나고 유리는 연못가에서 혼자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때 송백이 다가와서 나란히 앉았느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전에 어떤 관상가 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길이 트이면 봉황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네요. 유리는 송백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더라. 당신이 제 봉황인가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느니라.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느니라. 송백은 임금님의 총애를 받아 벼슬길에서 승승장구하였고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더라. 유리는 조선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인 정경 부인이 되었느니라. 정유리는 높은 지위에 오른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느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지혜로운 조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더라. 어느 날 유리는 시장에서 한 노파를 만났는데 바로 예전에 길에서 넘어져 있던 그 노파였더라. 어머님 기억하세요? 예전에 길에서 도와드렸던. 노파는 유리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더라. 어머나, 그때 그 아가씨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셨구나. 어머님 덕분입니다. 그때 어머님을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관상가를 만날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였더라.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구나. 유리는 노파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따뜻한 옷을 마련해 드렸더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느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구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큰 복으로 돌아오다니
그날 밤 유리는 남편 송백과 함께 연못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더라. 여보, 우리 참 행복하죠? 그렇소.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복이요. 저도 그래요. 비록 여종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약속하였더라.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태어났고 정씨 가문은 대대로 번영하였느니라.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하였더라. 진정한 인품과 지혜가 있으면 신분의 벽도 넘을 수 있구나.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반드시 복이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연못가에서 물길을 터준 여종유리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었다고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연못가에서 물길을 터준 여종, 재상의 반려가 되다는 이야기의 전말이니 진흙 속에 묻힌 진주도 때가 되면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느니라. 진정한 가치는 태생이 아니라 인품에서 나오며 선한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은 결국 하늘의 복을 부른다는 것이 이 야담이 주는 깊은 의미였더라.